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탄핵은 8대 0으로 파면, 선고일은 다음 주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탄핵 심판 선고일 아직 안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은 선고기일은 2, 3일 전에 고지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열린 지 오늘이 7일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합니다마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11일 설과 14일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이 대선 일자를 정하는 것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선고, 대선일은 60일째인 5월 1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좀 확실하다는 건가요, 그럼?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8대 0으로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전직한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 자신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판단한다고 전제하면서 아마도 반대 의견 없이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봤다. 지금도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다고요? 네,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현역 정치인이거나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법조인을 제외하고 예상을 물어봤는데요. 역시 8대 0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전직 한 검사장은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했고요.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정부 고위직을 한 중견 법조인은 최후 진술에서 한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차스러운 모습이었다.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 아래에서 중간 간부로 재직한 한 법조인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안타깝게 보고 있다면서 법률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8대 0으로 파면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열받는다고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걸 문제 없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화정 접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뭐 조갑제, 정규제 등 그 보수 논객들도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갑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인용된다고 보는데요. 예. 아마도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갑재 대표는 8대 0으로 파면을 전망하는 근거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세계가 보고 국민이 봤다. 네. 그게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려면 소급해서 헌법을 개정해 전시사변 비상사태 외에 대국민 호소용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규재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위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사까지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있었던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 들어보시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개헌을 하겠으며 정치개혁을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는 기각할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전망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오히려 지금보다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8대 0으로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가 CBS 박정희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각하면 다음 대통령이 마음 놓고 계몽령을 내릴 수 있는 면죄부를 줘서 이게 딱 남미 꼴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예외 없이 아주 후진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3.1절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뭐 헌재를 때려부수자, 뭐 이런 내란을 선동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방장관을 지냈다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을 처단하라고 부추기고 네. 특히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가 3.1절 광화문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과 위법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운영대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더 심각한 건 여당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인데요.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처부수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라고 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건데요. 국회의원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정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